문제 4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4번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권에 부여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점적으로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신규성이란 특허청에서의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이런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요. 이 신규성의 간주는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한 그 발명자가 특허 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엔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 도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마지막 문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자 갑을병은 각자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서 동일한 A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갑은 2020년 3월 1일 발명을 완성했지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년 9월 2일에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을은 2020년 4월 1일 A 발명을 완성하자 2020년 6월 1일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를 했네요. 그리고 2020년 8월 1일에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병은 2020년 7월 1일 A 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A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장 이른 시기는 이 을이 그 발명 내용을 2020년 6월 1일에 논문에 게재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 게재한 당사자인 을을 제외한 갑과 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늦은 시점에서 특허 출원을 했죠. 9월 2일과 7월 1일, 이 6월 1일보다 이후의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갑과 병은 그 발명의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을과 같은 경우 볼까요? 을은 6월 1일에 이 학술지에 게재된 후 12개월 이내인 8월 1일에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마지막 문장 중요했죠? 특허청에 선출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 병이 특허 출원을 가장 빨리 했네요. A 발명에 대해서. 하지만 이 병은 신규성 상실로 인해서 그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을의 특허 출원은 후출원이 되겠죠. 이 후출원은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출원주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을 역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갑, 을, 병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조문과 상황을 근거로 하여서 주어진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법조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주택금융검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택 소유자 또는 이 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 이 1항의 연금 방식이란
이런 1, 2, 3호에 해당하는 방식을 언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1, 2, 3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호는 주택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네요. 2호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3호는 조금 앞선 1, 2호와 다르게 특이한데요. 이 1호, 2호와 또 다른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주택 소유자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이때 이 일정한 금액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감옥,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 남옥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용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상황 및 보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상황, A주택의 소유자 갑은 61세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금 우리 제시된 용도가 1조 1항에 일치를 합니다. 이런 저당권을 설정해서 노후연금 보증을 통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는 거죠. 그리고 값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의 한도액은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갑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에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용도, 여기 사망의 남옥세에 해당이 되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때 이 금액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인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값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액 3억 원이네요. 따라서 최대 1.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억 원 지급받는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생존에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 매월 지급받는 거 지금 2항 1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주택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기억,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값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다. 이때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통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 우리 1조 1항 볼까요?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 값의 나이가 이미 61세로 60세 이상이죠. 따라서 우리 을의 배우자 연령은 크게 상관이 없이 이 값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값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자, 디귿의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지금 사막의 감옥을 보시면은 여기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마찬가지로 기억과 마찬가지로 우리 최대 1.5억 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값이 1.5억 원, 이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리 2항 2호에 해당이 되겠네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지금 이 향후 10년은 이 주택 소유자 갑이 설정한 일정한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2항 2호와 3호 감옥을 결합한 방식으로서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지금 6번의 법조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다음에 상황과 보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항, 지역개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지역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이러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1호, 1필의 토지를 한 개의 토지로 한다. 2호, 한 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소유자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더라도 이 1인만을 오로지 카운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3호,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와 반대되는 경우네요.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호, 지역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이때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토지 면적 합계는 총 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고 이 중에서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 면적의 합계는 X지역 토지 면적의 4분의 1이네요. 그럼 6제곱킬로의 4분의 1이니까 1.5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 면적 합계는 총 2제곱킬로미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 정, 무, 기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을이 동의 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지금 을이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3호 볼까요? 3호에서 여러 개의 토지 수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소유자는 1인으로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을이 동의 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총 31 플러스 1, 총 32인이 동의를 한 셈이 되겠죠. 이는 X지역 토지 소유자가 총 모두 82인이므로 이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을 갖추게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갑에서 기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 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부터 볼까요? 우리 갑도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1명, 을도 1명, 병정, 무기는 4명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2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1인만이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갑을, 병정, 무기 총 6명이지만 3명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추가로 38인이 동의를 했으므로 우리 토지 소유자 총 41인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이 조건은 우리가 충족을 하겠네요. 그리고 토지 면적 조건 보겠습니다. 우리 갑의 토지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 을이 2제곱킬로미터, 병정무기 공동소유가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를 합치면은 총 4.5제곱킬로미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X지역이 토지 면적이 총 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우리 6분의 4.5 하면 4분의 3. 이는 여기 1조 1항에 보시면은 총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 조건도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갑부터 기까지 6명 모두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은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 3번,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갑, 을뿐이다. 지금 우선 갑이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합쳐서 12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82인 중에 나머지 80인이 우리 토지 100개 중에 12개 제외한 88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 이 각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 비둘기집의 원리에 따라서 최소 1명은 토지를 2개 이상 소유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갑과 을만 토지를 2개 이상 소유한다는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X지역의 1필의 토지 면적은 0.06제곱킬로미터로 모두 동일하다. 우선 우리 2항 1호 보실까요?
지금 1필의 토지를 한 개의 토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과 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갑이 2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고 을이 1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의 면적의 총합이 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이 토지 2개가 2필, 토지 10개가 10필일 텐데요. 이 한 필당 면적이 0.06제곱킬로미터로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2필이 1.5제곱킬로미터고 10필이 2제곱킬로미터니까 이러한 값은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선지 4번 틀린 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 5번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총 1.5제곱킬로미터이다. 우리 지금 아까 갑을병정 무기의 총 소유한 토지의 총합이 면적이 4.5제곱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물론 국유지 면적도 있겠지만 나머지 소유자들의 사유지 또한 존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지 면적은 무조건 1.5제곱킬로미터보다는 작게 되겠죠. 따라서 국유지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라고 하고 있는 5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